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월 6일 CAT 1급 1교시 문제. 자, 문제 3, 4번이죠. 모델링 두 번째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기존에 첫 번째 이제 모델링 수정 작업을 이제 먼저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 다 끝나고 이제 그 파일은 저장하시고 파일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닫으시고 새 창을 띄워서 작업하시는 게 낫겠죠. 새 창을 하나 띄우시면 되고 캐드의 기본 템플릿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거기서 제공된 템플릿이 없으니까 기본 템플릿을 이용을 하고 어차피 파일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 템플릿으로 열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눈이 자꾸 나오는데 모눈 같은 경우는 그냥 꺼주세요. 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려야 되니까 이제 여기를 확대를 해서 치수를 잘 봐야겠죠. 형태적으로 파악을 하면 이제 원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원기둥 크다란 게 하나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여기 수문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여기 원도 수문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는 원형 구멍이 파져 있고 그 안쪽에 코어처럼 또 작은 원기둥이 하나 더 서 있어요. 근데 이제 형상이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중간에 이게 파져 있는데 중간에 사각형으로 파져 있긴 한데 파져 있는 끝까지 다 파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일자로 파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코어의 직경에 맞게 코어 직경하고 딱 맞아서 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바깥쪽에 원기둥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형상을 그릴 때는 거의 대부분 원을 그리고 돌출을 안 해요. 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기둥 같은 경우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의 형태를 왜냐면 이게 이제 단순히 원기둥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세 개, 두 개의 원기둥이 하나 파져 있고 이제 이런 형상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돌리기 위해서 절반의 모양을 그리고 리볼브로 돌리는 경향이 저는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그렇게 돌려버리면 이제 애매해지는 부분이 요 윗부분이죠. 물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익숙한 원기둥 이제 여러 번 돌출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평면에 있는 모습을 주로 그리겠죠. 물론 제가 그걸 선호하진 않아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 요 애매한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제 아마 절반을 그리고 이제 리볼브로 돌릴 것 같긴 한데 한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오토캐드로 3D 할 때 대부분 하는 게 다 그냥 돌출로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이제 평면을 이제 주로 그릴 거니까 평면을 좀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차피 평면에서 이렇게 화면 돌릴 필요 없겠죠? 이 상태로 그냥 바로 X라인으로 수평 수직해서 기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서클. 자, 제일 큰 원부터 그리면 되겠죠? 52. 반지름이 52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서클. 30이다. 여기 30이다. 4분점, 원래 4분점이 30이죠. 30인데 이제 이게 이 형태를 다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여기 속을 먼저 파게 되면은 이게 요 속 판 거까지 표현해 줄까요? 서클 38이다. 속을 파도 판 거보다 더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얘를 그냥 돌출해 가지고 요 속 판 다음에 합쳐버리면은 애매해집니다. 물론 이제 먼저 얘를 돌출하고 합치고 하면 되겠죠. 그런 순서적인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순서적인 걸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이 원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을 잘라가지고 딱 요 형태를 만들어 주시던가 그렇게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클 가운데에 이제 제일 작은 원인 22짜리 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제 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원 4개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표현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거 32에요. 그래서 이제 옵셋 16 해가지고 가운데 중심 기준으로 절반이죠. 이렇게 하나고 얘는 여기서 잘라줄게요. 잘라서 표현해주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여기까지 해주고 나면 이제 이 중심선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돌릴게요. 등각으로 돌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정면도에서 이제 높이를 가지고 이제 돌출을 해줘야겠죠. 정면도하고 이제 우측면도로 같이 보기는 해야겠죠. 이제 우측면도 치수 나온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다 볼 필요 없고 한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자, 일단 문제는 지금 이제 그려놓은 애들을 이제 어디서 그려놓은 거냐. 그러니까 이 높이 중에 어느 높이에다 그린 거냐를 이제 한 번간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 전체를 다 요 위,
여기 있는 평면에다 그려놨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돌출을 할 때는 이제 아랫방향으로 돌출해줘야겠죠. 아랫방향으로. 위 위치를 이제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가장 큰 원을 돌출해 주겠습니다. ext. 자, 얘를 돌출을 하는데, 엔터.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45가 입력이 돼요. 아래쪽으로 돌출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자, 얘가 이제 돌출이 돼야 되는데, ext. 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22. 아래쪽으로 얘 위쪽으로 할게요. 위쪽으로 22를 갈게요. 위쪽으로. 왜냐면 위쪽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위쪽이.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위치가 얘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이제 중간에 어딘가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밑으로 45 내려왔다가 위로 12mm 올라와서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얘 같은 요 바닥면이 요 원 기둥의 바닥면이 지금 딱 요 45 요 위 높이에 있는 거거든요. 요게. 그럼 얘가 일단 계산을 하면은 내려오는데 얼마만큼 내려오냐면 45에서 12를 뺀 만큼 내려와야 돼요. 그쵸? 계산을 하면. 근데 그거를 계산할 수는 있어요. 45에서 12 빼봐야 뭐 얼마겠어요. 33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3을 내려오면 되는데 계산하는 게 좀 귀찮다 아니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밑으로 45를 내려요. 그리고 다시 위로 11을 올려요. 그럼 맞춰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캐드에서 기능적으로 이제 자기가 사용하는 게 자유자재이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도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요즘 꼭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캐드에서 거의 대부분 경우 각도를 계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기능적으로 그 각도를 잡아줄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다양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식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다양한 방식들을 자꾸 익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각도 계산했는데 어떤 사람은 계산기 갖고 와가지고 각도들 다 추적해가면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각도 내가 캐드를 그리러 도면을 그리러 왔지 각도를 계산하러 왔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이 잘 못하는 걸 가지고 본인이 잘했으면 각도 계산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왜 자꾸 문제를 탓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밑에 뚫어주기 전에 얘를 합쳐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 뒷부분이 더 뚫어준 것보다 튀어나가기 때문에 합쳐주셔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UNI 유니온을 한번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걸어주죠. 자,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이제 여기 파줘야겠죠. 파주는데 얘가 이제 28만큼 파주는 건 알겠는데 얘를 28을 돌출시킬 수는 있는데 28을 돌출시키고 얘가 요 위에 그려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위에.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네. 그렇죠. 얼마만큼? 45만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먼저 얘를 45를 내려요. 네, 잡고 뭐 이게 먼저 돌출을 하고 해도 상관없는데 45를 내리고 그 다음에 ext 여기서 둘파를 돌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줘요? su 여기서 얘를 빼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돌출을 해주고 빼주는 방법도 있지만 좀 편하게 작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돌출을 해주지 말고요. 얘를 바닥으로 이렇게 돌려요. 돌려놓고 뭘 해줘요? press pu 프레스풀을 해줘요. 이제 이면을 잡는 거죠. 자, 이면을 딱 갖다 대면 선생님 원이 통째로 안 잡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3개가 잡히니까 3개를 따로 한 번씩 해주면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왜 그러냐면 위에 그려진 요 수평선 요 선이 투영이 돼서 그래요. 투영이. 그러면 저게 방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방해가 되니까 얘를 빼놓을 거예요. move. 그래서 땅 잡고 x축 방향, x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데 이때 중요한 건 쟤를 빼놓을 거잖아요. 빼놓을 거면 정확한 값으로 빼놨어요. 100mm, 100. 100mm 좀 빼놨어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돌려요. 그래 놓고 press pu 하고 얘 딱 선택하고 엔터. 아이고, 선택하고 엔터래. 죄송해요. press pu 프레스풀을 하고 여기를 딱 선택을 하고 값을 입력하고 엔터를 해야죠. 마이너스
왜냐면 파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얘는 튀어나오는 게 플러스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출팔. 그래서 파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파스입니다. 자, 파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줄 거야? 여기 이제 요 사각형으로 파진 부분.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려준 선이 이제 이 선하고 이 선이죠. 저 사각형의 폭이 요거죠. 얘가 이제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와야 돼요. 자, 이 원은 나중에 할 거고요. 일단 이 두 개만 돌아옵니다. 두 개만 돌아와요. 자, 접고, 이쪽으로 쭉 빼서, 자, 이쪽으로 아까 몇 미리 갔어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100mm 갔으니까 이제 X축 방향 다시 100, 100mm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값으로 옮기라고 그런 거예요. 마우스로 대충 찍어서 옮기면 그 값이 얼마인지 난 모르잖아요. 못 돌려보낸다고. 정확한 값으로 올려보내는 거. 물론 이제 저거 대충 찍어도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옮겨주는. 자, 그래 놓고 이제 뭘 해주느냐?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요걸 파주면 되는데, 파주는 깊이가 얼마냐?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근데 거기가 깊이가 안 나와있고, 높이가 나와있네, 18. 내가 파주는 깊이는 뭐야? 45에서 18을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파주는 깊이야. 선을 요 위에다 이렇게 그려놨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냐면, PRESS, PULL. 프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면을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값을 내가 이제, 계산이 안 되진 않겠지. 45 빼기 18인데, 암산으로도 계산이 되시는 분들 충분히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니까는 상관없고, 문제는 계산 못하는 분들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계산기 갖고 와야 되나? 라고 했는데,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캐드의 기능을 알면, 왜 그걸 굳이 계산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캐드에도 계산기를 호출할 수 있는데, 그쵸? 그래서 명령 중간에 계산기를 호출하는 게 뭐예요? 작은 따옴표 CAL이다.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값이 어떻게 돼요? 45에서 18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45 마이너스 118을 하면 이렇게 된다. 잘못됐죠. 문제는 뭐냐면 45 마이너스 18인데 앞에 부호가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왜? 형상을 파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선생님 계산기가 있어도 못 써먹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냐?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을 한번 잘 해봐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하고 싶어. 저 계산된 결과값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PRESS, PULL. 자, 그래 놓고 여기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호출해야 되니까 작은 따옴표 CAL. 그렇잖아요. CAL을 했는데, 자, 마이너스 앞에 붙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18에서 마이너스 45를 빼면 되지. 그렇잖아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야. 결과값은 똑같은데. 값의 양은 똑같은데 앞에 마이너스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생각을 하라고요. 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전 캐드를 배우러 왔지 수학을 배우러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도면을 그린다는 거는 그 도면 그린다는 행위 자체에 수학적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수학을 안 하고 도면을 그리겠다고?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CAT 2급 시험에 각도 계산하는 게 겁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 형상을 이해하라고 그린 거예요? 각도를 계산하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나는 형상을 그리려고 했는데 왜 각도를 내는 거 문제? 그 형상을 만드는데 그 각도가 포함된 내용 아니고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태클 걸지 마요. 수학이 싫고 계산이 싫으세요? 때려치세요. 도면 그리는 거. 제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뭐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얘기하시면 도면을 그리는 행위에 수학이 포함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 못하고 왜 엉뚱한 거 시키세요? 엉뚱한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못하면 도면 못 그려요. 그러니까 그런 태클들을 제발 걸지 말아 주세요. 아니 쥐뿔도 모르면 가만히나 계셔야지. 그쵸? 아니면 그걸 알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던가. 그쵸?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이 등판할 차례입니다. 자, 무브. 자, 이쪽으로 다시 100mm를 옮겨서 100 옮겨서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겠죠.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자, 얘를 이제 돌출해 주면 돼요. 얼마만큼? 여기서부터니까 요 끝까지 와야 되니까 45에 17을 더한 값만큼. EXT. 자, 45대 17 더해야 되니까 작은 따옴표 CAL. 이때는 이제 어떻게 주느냐? 45
플러스 17을 하면 분명히 위로 갑니다. 위로 가죠. 그럼 뭐예요? 무브 해서 중심을 잡아서 요 아래에 있는 요 중심까지 내려주시면 되겠죠. 내려주시면 되고,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에 이제 마이너스하고 가로하고, 그러고 계산하셔도 돼요. 그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래 놓고 이제 이거 합쳐져야죠. U, N, I. 엉뚱하게 나왔네요. U, N, I. 제가 잘못 입력했나봐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랑, 얘를 합쳐주면 되겠죠. 선생님, 여기 선이 남아요. 선이 남는 게 아니라 이거 프레스 플러그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려놓은 선이 그냥 살아있을 뿐이에요.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고, 깔끔하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각이죠. 각으로 잘라야 되는데, 이 각 자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슬라이스 이용하거든요. 슬라이스 이용하는데, 각 자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슬라이스 할 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자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각으로. 이 면 전체를 자르는 거잖아요. 지금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걸릴 게 없어요. 걸리지 않아. 걸리지 않으니까 상관없겠다. 근데 이제 위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 각도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100% 이제 여기서 잘려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부분을 따로 분리해주고 여기를 슬라이스로 쳐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슬라이스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자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제 돌출해가지고 서브트랙트로 빼가지고 자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두 가지 방식으로 할까요? 여기는 이제 걸리는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슬라이스를 한 번에 치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돌출로 할게요. 어차피 걸리는 게 있고 형태를 두 개로 분리하는 작업 자체가 추가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일단 위쪽을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자르냐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보냐면은 이렇게 잘라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 봐요. 여기에 삼각형을 봅니다. 이 삼각형을 만들어서 요만큼을 돌출해가지고 이걸 빼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원기둥이 이렇게 딱 각으로 꺾여 있으니까. 자, 그럼 그걸 한번 그려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기 편하려면 아마도 이제 UCS는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가운데서 그리는 게 좀 낫겠네요. 그래서 가운데 여기 이제 선 하나 그려가지고요. 여기 중간점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중간점을 잡을 수 있게. 선들이 지금 겹쳐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건 이제 본인이 잘 알아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UCS를 전환을 할게요. UCS. 자, 이제 100도가 수직선으로부터 이제 100도가 가 있네요. 수직선으로부터. 그럼 이제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을게요. 요 방금 전에 그려준 선의 가운데 중간점을 기준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의 방향을 위로 잡습니다. 그리고 Y축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Z축의 방향이 저쪽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가 0도가 됐어요. 여기가 0도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100도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라인을 해줄 거고요. 여기서 자 각도 그 다음에 100도가 그대로 100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움직여보면 100도가 기울어진 채로 가요. 그러니까 각도를 대부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계산 안 하고 저 각도를 그대로 썼죠. 왜? UCS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니까요. 자, X축을 제가 일부러 위로 수직하게 잡았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위로 수직하게 이렇게 선이 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각도잖아요. 거기 여기가 0도가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가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 돼야 되는데 반시계 방향.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림에 있을 때는 그림에서 봤을 때 정면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이죠. 그럼 그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걸로 만들려면 Y축의 방향이 반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야 돼요. 왜냐면은 X축에서 Y축으로 가는 각, Y축의 양수 쪽으로 가는 각이 반시계 방향이 되거든요. 즉 얘는 시선을 봤을 때 어떻게 본 거냐면 반대, 저 정면도가 아니라 정면도의 반대쪽에서 바라봤다는 개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은 정면도에서 바라봤을 때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 좌표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각을 계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알면은 각도 같은 게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런 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시험 문제에 대해 불편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저는 그냥 이렇게 해놓고 평소하게 여기 있는 각도 계산 안 하고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땅 찍어줘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해주면 삼각형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4분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요. 그리고 뭐예요? 트림으로 UC에서 맞춰져 있으니까 트림이 동작이 되겠죠? 땅 잘라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뭐예요? 조인으로 하나로 합쳐줘요. 그 다음에 EXT 돌출을 해요. 대충 길게 뽑으세요. 왜냐면 대충 길게 뽑는데 길이가 요 전체 지름보다는 커야 돼요. 길게 뽑고 이게 반만 걸쳐 있잖아요. 반만 걸쳐 있는 길게 뽑은 상태에서 여기 끝점에서 여기 중간점까지만 딱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걸쳤을 거라고. 이 상태를 뭘 해주면 돼요. SU 해서 얘에서 엔터. 얘를 빼겠습니다. 해주면 이 각이 이제 지나가면서 얘를 건드리든 말든 상관없이 딱 그 삼각형이 있는 데만 잘리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아래쪽도 이게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아래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슬라이스를.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스 이용할 건데, 일단은 이제 원의 4분점은 잘 잡을 수 있으니까, 원의 4분점은 이 뒤쪽 4분점이니까, 여기겠네요. 여기. 살짝 원이 보이는 상태. 4분점 잡는 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UCS가 맞춰있다 그러면 2점 사각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금 UCS에서 그대로 이걸 칠 수 있기는 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같은 정면도에서 보이는 경사이기 때문에, 같은 UCS상에 놓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제 지금 이 UCS를 그대로 두면 이제 이 각을 바로 잡아낼 수는 없어요. 여기 써있는 각도를 가지고 계산을 한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편하게 하려면 UCS를 바꿔주는 게 좋다. UCS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아까랑 얘랑 똑같은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이 0도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어느 쪽이 0도인 게 좋겠어요. 이쪽이 0도다. 그리고 이렇게 반시계다. 그쵸? 그러면은 자, 원점은 이제 여기가 되는 거고 0도는 밑으로 되는 거죠. 그쵸?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반시계가 이렇게 가려면 Y축이 어디가 돼야 돼? 이쪽이 돼야지. 그쵸? X축에서 Y축의 그러니까 X축 플러스 쪽에서 Y축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슬라이스를 합니다. SL. 엔터. 자, 얘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슬라이서 2점 그러니까 UCS를 맞췄으니까 2점 슬라이스로 돼요. 근데 선생님 2점 슬라이스랑 선 그려놓지 않았나요? 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를 딱 찍고요. 그렇죠? 4분점을 딱 찍을 거예요. 요 점에서 내가 어차피 2점 슬라이스라는 게 점 2개 찍는 게 선을 그리는 행위잖아요. 선을 그리면 되는데 이때 이제 뭐예요? 선의 길이는 골뱅이 아무리 길이는 상관없어. 그냥 10mm여도 되고 20mm여도 되고 100mm여도 되고 100 대충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각도 기호 몇 도? 100도 100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했어요. 상대 극좌표를 썼어요. 그리고 남기고 싶은 쪽이 어디냐? 요 위쪽을 남기고 싶으면 땅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잘렸잖아. 그리고 마찬가지 제가 예측했던 대로 다른 데 걸리는 데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안 잘려 나갔잖아요. 자, UCS 원래대로 돌리고 엔터 쳐서 자, 프론트를 딱 눌러서 바라볼게요. 그럼 제대로 잘렸잖아요. 각도가 맞느냐 확인해 보면 DAN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각도 기입이 안 돼요. 각도 기입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이거는 앞에 이제 처음에 수정할 때 제가 얘기를 했죠.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3D 형태에다 바로 치수 기입할 때 단점이 뭐냐면, 지금처럼 각도 치수 같은 거 저거 기입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안 돼. 이것도 이제 발생되는 원인을 정확히 알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지정하는 요 선 있잖아요. 선이 진짜 모서리 선이냐. 모서리 선이면 치수 기입이 돼요. 모서리 선이 아니라 공면의 일부냐. 공면의 가장 바깥쪽에 투영된 일부냐. 근데 얘는 뭐냐면 원의 4분점. 공면의 가장 바깥쪽에 투영된 거예요. 공면의 일부기 때문에, 공면의 일부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 때문에 치수가 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이제 굳이 3D 상태에서 내가 이거 플래시아웃 안 하고 기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라인에서
여기 4분점에서 여기 4분점 찍어주고, 거기 다음에 이제 여기 4분점까지, 위쪽 4분점까지 찍어준 다음에 DAN 해서 기입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UCS가 안 맞으니까 기입이 안 되겠죠? UCS도 맞춰주고 기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UCS를 안 맞췄네요. 자, 프론트 해가지고 UCS 엔터 V 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혹시 UCS 바꾸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여전히 안 되죠? 예, 혹시나 되나 해서 해봤어요. 자, 라인 뭐냐면 공면의 일부가 표현된 선이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저거는 기본적으로. 혹시나 요새 버전에서 좀 나아졌나 해서 한번 해봤는데 DAN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입을 하면은 자 이거 이렇게 100도가 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 위는 이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택이 안 되네요. 자, 요렇게 잡고 얘를 먼저 잡을까요? 얘를 잡고 예, 기입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단점이에요. 이것도 이제 천상 만들어 줘야겠네요.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고, 여기 선 가지고, 아, 이렇게 기입할 게 아니죠? 이렇게 기입할 거죠? 이렇게. DA에.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기입할 게 아니었네요. 이렇게. 각도가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원하는 각도대로 쳐줬다. 그러니까 저 각도를 칠 때 저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내가 산수 문제 풀러 이거 온 것도 아닌데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걸 할 줄 알아야 UCS 원래대로 돌릴게요. 엔터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 그려졌죠. 제대로 형상이 다 그려졌으니까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정답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얘를 봐야겠죠. 얘를 보고 요 3점인데 요거는 이제 요 뷰 스타일은 엑스레이라 그랬어요. 근데 엑스레이로 바꾸진 않을게요.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이 상태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3P, 3P를 해서 자, 어디 요 점을 찍었다는 얘기고요. 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 모서리를 찍었다. 잘 구분하시면 돼요. 선이 얘가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업무 효율이 오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제일 처음에 확인해야 될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요거죠. 3번. 저 길이가 나오느냐. 저 길이는 소수점 마지막 넷째 자리까지 다 맞아야 됩니다. 저건 틀리면 안 돼요. LI, 엔터. 자, 이 선을 선택을 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온 값이 145.32. 단 한 자리도 틀리면 돼요. 이거는 오차 없어요. 선의 길이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적. BOL, UME, 볼륨. 해서, 자, 이 선 딱, 이 선이 아니라 이 형상을 딱 잡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302620-0318. 302620-0318. 하면 딱 맞죠. 이렇게 되면, 자, 25점 또 얻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